진짜 반갑습니다. 전 평생 외국으로 다니다가 이제 한국 들어온 지 한 4년, 5년 이래 됐는데 전 이런 기회가 있을 걸 상상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누가의 corporate buzzwords라고 적어놨는데 buzz 하는 말이 zzz 하는 게 buzz잖아요. buzzword는 뭐죠? 첫 번째 게 creativity, 창조성. 지금 현재 21세기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창조성입니다. 아이고 많이 들었는데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끊임없이 소위 말해서 CEO나 회사 executive 레벨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자, 그러면 이 PC 엔지니어는 크리에이티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라 하는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엔지니어는 원래가 뭐고 하면 스탠다드나 스페시피케이션이나 rules and code에 맞게 어떤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엔지니어예요. 디자인 엔지니어가. 퍼체이싱 엔지니어는 어떻습니까? 물건 사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PO가 날라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PO가 날라와 있는 그 속에서 스페시피케이션이나 그걸 똑같이 해가 그걸 그대로 사야 되지. 자기가 봐가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해가지고 딴 물건 사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퍼체이싱 에이전트나 회사에서 바이어나 디자인 엔지니어는 크리에이티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I, L이 아니고 I인데, 잘못 쳤다. L, I인데, 뭐죠? 네? 인텔리전스는 아니고, 또 하나,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을 우리말로 하면 혁신. 혁자가 무슨 혁자예요? 네? 가죽 혁자라고. 혁신할 때, 혁신. 그 다음에 신자는 새로울 신자.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것 같으면 깍대기를 벗긴다. 뭐 이런 뜻이에요. 혁신하는 말이에요. 우리 몸에 화상을 30%, 50%, 60% 입으면 사람이 산다, 죽는다? 죽죠. 혁신을 한다는 말은 죽어라 이런 말이에요. 왜? 스킨을 벗기는데. 근데 스킨을 벗겨가지고도 사는 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뱀들이잖아요. 뱀은 문제가 뭐고 하면 스킨을 벗다가 못 벗으면 뱀이 산다, 죽는다? 죽어요. 지금 현재 EPC 회사가 혁신을 못하는 것 같으면 대우, 조선, 현대, 삼성 3사가 죽는다, 산다? 죽어요. 심각한 문제. 왜? 혁신이라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내가 피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혁신은 누가 해야 됩니까? CEO가 혁신해야 되겠죠. 제가 봐서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디자인 엔지니어입니다. 디자인 엔지니어. The greatest enemy to success is 성공에 가장 반대되는 원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My ex-boyfriend 뭐 이래 나오면 안 되고 그 사람만 있었으면 내가 성공했을 낀데 여기서 누가 가장 success의 enemy 되는 게 누구냐 이거지. 성공을 가장 바로막는 거는 사실은 이게 질문을 잘못했다. 답이 잘 나올 뻔했네. 이 사실은 타이프를 잘못 썼어요. The greatest enemy to innovation is success.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옛날 그 MIT 미디어랩 제일 먼저 만든 친구 폰테네그로 하는 교수가 했던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success를 갖다가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게 다음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 말이요, 아주 우습고 그냥 휙 지나가는 말 같지만 굉장히 처참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현재 21세기는 성공한 사람조차도 가만 앉아있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시주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가지고 오늘날 성공하는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딱 세 부류입니다. 21세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부류예요. 첫 번째, 무지무지하게 배고픈 놈. hungry. he didn't have I'm still hungry. 배고픈 사람은 못 당해내요. 두 번째는 누구겠어요? I enjoy it. 즐긴다는 말이에요. 못 당합니다. 세 번째는 mission mind가 된 사람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mediocre라고 합니다. mediocre 하는 말 아시죠? mediocre. 산에 이래 올라가다가 중간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mediocre입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겁나고 뒷걸음치는 건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힘도 딸리고 너무 힘이 없고 중간에 엉거주춤만 있는 사람은 mediocre라고 합니다. mediocre.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추락에 빠져요. 지금 한국이 딱 그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한국 사람들만큼 똑똑한 민족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5,000불에서 29,000불을 산다고. 그런데 싱가포르를 보시라고요. 싱가포르 민족은 말레이, 중국 사람, 인도 사람들이 합쳐있는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는 한국 사람하고는 절대 못 따라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58,000불 하고 있어요. 와 그러노? 생각을 깊게 해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한국 EPC가 조선 3사가 8조를 손해봤다 이겁니다. 그럼 디자인은 나는 디자인 엔지니어인데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다른 사고방식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강 교수님이 저보고 40년을 한우물을 판 사람이라 했는데 사실은 맞는 말씀이죠. 한우물을 팠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expert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expert system. 요즘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expert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흔하죠. 오일 웰도 가보면 smart well, expert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smart 하는 말하고 expert를 많이 써요. 그러면 expert라고 하는 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한번 공부를 또 시작해봅시다. expert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ex 하는 말하고 port 하는 말하고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때 떠나간 그 남자가 아주 고약했다 할 ex-boyfriend. 가하고 이혼한 게 내가 너무 인생에 잘한 기다. ex-husband. 네?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뭐라 그래요? ex-convict. ex-convict. 뭐 들어봤어요? ex-convict 하면 감옥에 갔다 온 사람. ex 하는 말은, ex 하는 말은 옛날에 그런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링귀스틱에 취미가 많아요. 글자 쪼개는데 취미가 많습니다. 특히 이게 중국 한자 혹시 다 아세요? 요즘은 한자가 많이 나오는데 원래 당나라 때 셋업이 되어 있는 중국 한자는 분해보면 기가 막히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건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자, expert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는 걸 보면 일반적으로 expert라고 하는 말은 specialist, ace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파일럿 중에서 탑건 뭐 할 때 ace다. artist, authority, buff, gnome, graduate, guru, hotshot, master, old hand, old pro, phenom, sensational, pro, professional, proficient, shock, virtuoso, whiz, wizard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거는 제가 어느 날 사우디에 앉아 있다가 엑스퍼트 하는 말을 듣고 점심 먹고 한숨 자면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까 생각을 했는데 엑스퍼트가 돼야 되는데 와이프한테는 엑스퍼트가 있는 남자가 돼야 되고 남편이 돼야 되고 자식한테는 부모가 엑스퍼티즈가 있는 그 엑스퍼트를 엑스퍼티즈라고 그러죠.
전문성하는 엑스퍼티즈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사는 관계가 전부 다 삐끄덕됩니다. 회사에서는 내 동료하고 콜리그 형성을, 소위 말해서 콤라드십을 형성하는 그런 데 대해서 엑스퍼티즈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노? 이 생각을 했는 게 제가 이게 추적해 들어가가지고 링귀스틱으로 단어를 잘라본 거예요. 근데 폴트가 뭔가? 폴트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폴트, P-E-R-T? 막상 물으면 사실은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미국 그로서리 스토어 이런 데 가보면 샴푸 중에 폴트라는 샴푸가 있어요. 폴트. 네. 그 폴트라고 하는 말이 존티, 걔가 하여튼 좋다 뭐 이런 뜻인데, 이 폴트라고 하는 말에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클릭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게 adjective니까 부사지, 형용사로 impudently bold라는 말입니다. impudent 하는 말이 또 잘 모르시겠죠? 이것도 어려운 단어에 잘 안 쓰는데, impudent라고 하는 말은 impertinent, 이것도 좀 어려운 단어인데, impertinent 하는 말이 irrelevant는 알아듣겠죠? 적당하지 않는 말을 툭툭 집어넣는 사람들 있죠? 네, 이런 사람들하고 데이트하면 힘들어요. 밥 좀 먹자 이렇게 하는데 배 안 고프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irrelevant한 사람, 그 다음에 insolent 하는 말, arrogant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제일 좋은 단어가 지기 삐딱한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삐딱하다. impudently bold, bold 하면 담대하다, 용감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삐딱한데 무지하게 삐딱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X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옛날에 이런 말이고, high spirited. 어떤 여자들인데 인물은 그렇게 그런 사람인데 성격이 무지하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가 있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사람. 그런데 물론 이쁘면서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아주 좋아. 우리 와이프 만나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high spirited. 딱 세븐업 같은 사람에 딱 있으면, 회사에서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으면 그 회사는 됩니다. 돼요. 이건 좋은 뜻인데, 그 다음 봅시다. jaunty, natty, neat, dapper, neatly dressed, having a buoyant and self-confident. self-confident, a brisk, crisp, dapper in appearance, natty, stylish, genteel. 그런데 이걸 다 집약을 하면 뭐가 막 한마디로 말해가 옛날에는 무지하게 삐딱했던 사람들 이 말입니다. 엑스포트가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젊었을 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삐딱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마 회사 들어가자마자 삐딱하게 사시면 아마 보스가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락할 거요. 제 말을 갖다가 잘 새기셔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밖을 시험해 보시라고. 엑스퍼트가 되려고 하면 자기 능력 밖을 시험해 보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한국 EPC가 살락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부장님은 좀 빼놓으시고, 죄송합니다. 사장님하고 부장님은 빼놓으시고, 지금 30대, 20대 있는 분들은 out on a limb, live out on a limb. 소위 말해가지고 자기의 한계 이상을 도전해보는 그런 애티튜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은 이 사람이 someday he can be an expert. 엑스퍼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을 갖다 머리에 놓고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밑에 김땡땡 전 대법관이 누군지를 맞춰보는 퀴즈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법관과 EPC 엔지니어의 공통점은 판사는 창의적인 직업이 아니다. 판사는 창의적이면 실패한다. 그러나 대법관은 해석의 기준을 만드는 자리다. 입법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자리다.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창의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나는 무슨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늘 고민한다. 전임 대법관 김땡땡. 여자 대법관입니다. 관심 없어요? 누구예요? 네. 중간 글자가 0. here 김영란 대법관이에요. 제가 봐서는 김영관 대법관이 가장 터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강지원 판사고 아주 괜찮은 커플이에요. 근데 그 괜찮은 양반이 판사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평했어요. 2달 전에 제가 신문에서 카피한 건데 이 양반이 독서클럽이라는 데 와가지고 아마 스피치를 했는가 봐요. 거기서 얘기는 하죠. 판사는 창의적인 직업이 아니다 이기지. 왜?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엔지니어하고 판사는 똑같은 잡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람코 비즈니스를 해보신 적 있어요? 여기? 아람코 비즈니스? 오케이. 아람코 비즈니스 하는 것은 아람코 스펙이 SAMSS가 들어가고 엔지니어링 스탠다드가 들어가요. 그걸 어기는 것만 된다 안 된다? 택도 없습니다. 그 비즈니스. 택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창의적이면 안 되네. 근본적으로 지금 김영란 대법관을 제가 크리티사이즈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혹시 여기 친척되는 이모 부대는 가서 웬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이모 욕을 하던데 뭐 욕이 아니고 이런 거를 뭐라 하면 크리티사이즈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크리틱이라고 합니다. 크리틱. 크리틱하고 크리티사이즈 구별해요? 크리틱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비평. 비평은 예를 들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다른 시각과 그런 생각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김영란 판사가 얘기한 게 저는 절대 동의를 안 합니다. 이 얘기에. 왜? 판사는 무지무지하게 창의적이 돼야 돼요. 사람을 죽였어요. 사형이잖아요. 사람 죽였으면. 요즘은 이제 법을 잘 모르겠는데 형법 몇 조에서 사형이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형이다 언도하는 게 판사의 임무냐 이기지. 물론 그것도 한 일이지만은 당신은 어릴 때부터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당신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네. 내가 비록 당신을 사형에 언도를 하지만은 당신은 죽을 날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의 시간이 있다. 뭐 공판 사형 엑시큐션 되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까지 정말 인생을 한 번 더 사는 그런 삶이 되라고 내가 사형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형 언도를 받는 사람의 느낌이 어떻겠어요? 판사는 엄청나게 창의적이 돼요.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엔지니어도 엄청나게 창의적이 돼야 돼요. 제가 강의하면서 왜 엔지니어가 창의적이 돼야 되는 걸 계속 아마 반복해서 나올 텐데 설령 그 머티리얼을 갖다가 써도 그 머티리얼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오너가 왜 피더에 그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걸 하고 적는 거 하고 아니면 지기들 말이야 이 머티리얼 집어가지고 돈만 올린다 이 생각은 전혀 달라요. 생각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흔히 이렇게 뭐 사업이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주종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6 빌리언 프로젝트 디렉터를 해본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엔지니어링 디렉터도 해본 적이 있는데 둘 다 $6 빌리언을 갖다 해봤어요. 근데 문제가 안 풀리는 것도 막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오너 측이 잘못됐다 이렇게 할 때 한 번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고 내 속에서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조금 상가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화가 어디서 나왔나 하는 걸 제가 지금 계속 고민입니다, 사실은. 왜 이 PC 비즈니스가 이렇게 안 되나 하는 걸 계속 고민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 중 하나가 이 PC 디자인 엔지니어는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사 가시고 사실 때도 한번 명제로 생각하시고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어떠한 관계에서든지 창의적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말해서 뭐 한국 TV 탤런트 중에 최수조이라고 하나가 있던데 그는 맨날 이벤트만 한다며. 물론 그게 굉장히 창의적이지만 제가 그런 걸 갖다가 한다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서 맨날 그 이벤트만 하는 것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서로 피곤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차원을 넘어선 어떤 창의적인 사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적어놓은 게 EPC 비즈니스는 클라이언트 드리븐 비즈니스다. 클라이언트 드리븐 비즈니스다 하면 소위 고객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물론 고객이 이유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리즈닝이 있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죠. 그거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dealing with a moving target. stationary target은 프랙티스를 하는 것 때문에 쏘기가 쉬워요. 제가 처음에 군대 가서 M16을 쏴봤는데 한 발, 두 발, 세 발 정도 쏘니까 관역을 잡겠더라고. 100야드 정도 떨어져서 잡는데 그건 스테이셔너리 타겟이니까 잡힐 수 있죠. 근데 이게 무빙 타겟인 것 때문에 스토리가 전혀 달라집니다. 사람은 생물입니다. EPC 비즈니스도 생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유가 뭐겠어요? 아주 학생이라서 생각 안 해봤어요? EPC 비즈니스도 생물이다. 어때? 아직 학생이에요? 그럼 생각 안 해봤겠네. 우리 사장님 한번 해보실래요? EPC 비즈니스가 무빙 타겟이다. 왜 그런가 하면 EPC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첫 번째 했던 $6 빌리언 6개월 만에 엎어졌어요. 영국서 콜 게시피케이션과 CO2 캡처를 해가지고 CO2를 바다 속에 인젝션을 해가지고 tertiary oil recovery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It's a beautiful project. 근데 영국 정부에서 석탄을 갖다가 가스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석탄을 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어제는 뭐 오바마가 석탄 발전을 안 하겠다네, 미국에서요. 가스값이 싸지니까. 이래 되는 것 같으면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순간에 접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계약을 다 하고 무슨 계약을 다 해도 프로젝트는 항상 무빙 타겟입니다. 그러고 오너가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으면 터미네이터 될 수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EPC 비즈니스는 굉장하게 이게 정해준 어떤 구역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프로젝트 하나도 같은 프로젝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EPC 비즈니스는 휴머니티와 테크놀로지가 동시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위 중세시대 때는 일반적으로 메모리, 가면 역사죠. reason, science고 imagination, art란 말이에요. 이 세 개를 합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분리를 이제 시켜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중세대학에서는. 근데 사실은 EPC 비즈니스는 분리를 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합쳐야 돼. 엔지니어가 굉장하게 생각하는 게 창조적이면서 휴먼 엔지니어링을 갖다가 아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네트워크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네트워크를 못하고 혼자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 EPC 엔지니어로서는 발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고 하면 EPC 비즈니스는 Business of Relations.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호주 가서 앉아 있는데 포스코에서 하여했는 호주 가장 디렉터 그 사람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EPC 비즈니스 뭐라고 생각하노? 하니까 Business of Relations. 그러면서 얘기가 너는 와 이렇게 영어를 뭐하노? 그 사람이 경상도 영어 하는지 몰랐어요. 너는 와 뭐하노? 이 말은 뭐 하면 그 사람이 영어 자체를 못한다 얘기가 아니지. You know what I mean? 너는 EPC 비즈니스가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와서 왜 호주 와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노? 시간 가면 제가 이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EPC 비즈니스인 것 같으면 절대 함부로 EPC 비즈니스 하시면 안 돼.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하도업자. 하도업자는 직이하지만은 우리 산다. 뭐 이런 개념이 좀 있는 거더라고요. 그거 한국서 통할지 모르죠. 마른 행주 짠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택도 없습니다. 한국을 떠나가지고 외국 비즈니스 할 때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다가 아예 주니어 엔지니 때부터 생각을 버리세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가장 똑똑하지만은 똑똑한 거는 똑똑하지만은 인간은 똑똑한 것만 있는 거 아니라니까. IQ만 있어요 요즘. IQ 있고 또 뭐 있다고 그랬죠? EQ, Emotional Quotient가 있다고요. 하도업자를 갖다가 Emotionally Hurt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로 돌아와요? 후모랭으로. 클레임으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EPC는 땡땡땡땡이다. 우리말로 하면 사람 장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EPC 비즈니스의 중요한 게 소위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지니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 오텐티시티입니다. 소위 트러스트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봐서 EPC 비즈니스 하는데 결국은 오너 쪽에서 가지고 있는 소위 설계하는 EPC 비즈니스 설계하는 사람 돼서 얼마만큼 믿어주는가, 그 믿음을 서로 빌드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들어 설계를 시작을 딱 하는 것 같으면 하루 만에 테크니컬 퀘리가 몇백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 그게 타임리에 대답을 해줄 수 있나. 사실 그게 보통 챌린징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국 비즈니스를 하고 할 때 얼마만큼 영어를 쓸 수 있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 다음에 영어를 쓰는데 내용을 갖다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크니컬한 내용도 있고 뒤에 들려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컬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제가 사우스웨스트 대한하고 대한항공을 비교했는 걸 쭉 드러났는데 미국 가면 치포텔이라는 멕시코 레스토랑이 있어요. 레스토랑은 2008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1년에 매해 그냥 그로스가 눈에 띄게 발전하던데 이 사람들은 뭘 캐치프레이즈인가 하면 자기들이 쓰는 식재료는 정말 괜찮은 음식이다 하는 걸 갖다가 고객들한테 납득을 시킨 그런 회사예요. 마찬가지로 오너하고 둘이가 시작을 해가지고 EPC 비즈니스 시작을 할 때 오너 엔지니어한테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걸 갖다가 심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고 하면 EPC 비즈니스는 무빙 타겟이고 EPC 비즈니스는 사람 장사고 EPC 비즈니스는 굉장히 창조적이어야 되고 그 사람하고 서로의 신뢰관계를 빌드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해외 공사 일반적인 특징은 거의 대부분이 패스트 트랙입니다. EPC가 거의 동시에 다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EPC가 동시에 다 진행이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게 디시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디시전은 설계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은 ED를 하고 있는데 한국 엔지니어가 TQ가 날라왔는데 두 줄을 갖다가 대답을 안 했어요. 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 되니까 외국 엔지니어를 우리가 하야했는데 외국 엔지니어가 오더니 10분 만에 그걸 사인해가지고 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외국 엔지니어는 10분 만에 그걸 사인해 줄 수 있고 왜 우리는 2주 동안에 그걸 안 내줬나.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서로 이유를 얘기하고 막 얘기했는데 프로젝트 좀 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고 하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완벽한 결정이라 하는 건 없어요. 리포트를 쓸 때 완벽한 리포트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decision의 종류는 한 6가지 있습니다. best, better, good, bad, worse, worst. 그러면 good decision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 뭐죠? good decision의 반대말. 사람들은 bad decision이라고 대답을 해줘야지 제가 이 얘기를 하지. 근데 bad decision이 아니고 뭐고 하면 no decision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얘기죠. 대부분의 소위 관료적인 뷰로크래틱한 회사의 특징은 결정을 안 해요. no decision이에요. no decision인 이유를 물어보면 아니 경험이 없었어요. 요즘 한국 신문에 조선소가 뭐 경험이 없고 설계 역량이 부족한 걸 갖다가 왜 했다 뭐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자, 경험이 없으니까 뭐를 많이 해야 되는가 하면 미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오너를 갖다가 어떻게 딜해야 되는가? 제가 이걸 보고 어제 그저께 난 신문에 보고 내가 무릎을 탁 져가지고 적어 놓은 거예요. 세월로, 메르스, 세모자 사건, 최선당 사건, 딸기 찹쌀떡 사건, 거제도 람보르기니 사고 사건, 이렇게 동정 여론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스스로 사회적 약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 피해자나 을에게 자신 입장을 일체화한다. 즉 한국 사회는 EPC 비즈니스는 전적으로 가벌관계가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넥스트 페이즈로 올라가려고 하면 가벌관계를 갖다가 내 몸속에서 스스로 버리지 않는 EPC 회사는 성공을 못해요. 제가 이거 예언의 연사는 없지만은 제가 이거 추측의 연사가 있어요. 제가 추측 건데 누구든지 이 가벌관계를 버리지 못하면 한국은 3만 불, 4만 불, 5만 불로 절대 못 가요. 이 개념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갑이 되는 것 같으면 순간적으로 을을 갖다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고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을이 되면 순간적으로 자기가 인간됨을 포기해버려요. 그런 회사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외국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못합니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40년을 밖에 살아도 저도 똑같이 문제가 투성인 사람입니다. 투성인 사람입니다. 벌써 가지고 있는 DNA뿐만 아니라 나이가 65 시작하는 이후로 사물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저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고 하면 행동은 같더라도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안 돼도. 객관적으로 보시자고. 그러니까 현대카드에서 이분이 아마 현대자동차 회장님의 사위 같아. 그래서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아마 틀림없이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중고등학교도 미국에서 갔다 온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종이 제로, 페이퍼 제로 팔러시를 내고 다이렉트 콜 캠페인을 했어요. 제가 한국 와서 가장 힘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하급자들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서보디네이트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치는 것들만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이메일 받으면 대답을 안 해요. 경험하셨어요? 절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들 왜 이메일 치면 대답 안 하노? 이메일이라고 하는 게 two-way communication을 thank you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You're welcome 하는 대답을 해줘야 돼. 이게 정상적인 이메일이라고. 근데 thank you 하면 말 없어요. 이메일을 쳐도 아무 말 없어요. 와 안 대놓고 아유 손님분한테 어떻게 이메일로 보고를 합니까? 제가 직접 찾아가 인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이렉트 콜이라는 걸 갖다 했었는데 재밌는 건 뭐가 하면 미국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펀치라인이라고 하면 펀치라인 하면 가장 펀치라인 가장 펀치라인이 뭐가 하면 밑에 빨간 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를 위해 일선 부서별로 종이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현황을 정사장에 직접 보고하는 내부 시스템을 만들었다. 여기 정사장님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디렉트 콜과 페이퍼리스 종이를 합시다. 내가 보고받건데 오늘부터 각 부서별로 종이 사용량을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게 보고해가지고 종이 사용을 많이 하는 부서장은 날리기로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걸 과감히 묵살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절대 비밀리 게슈타포 역할을 안 할 겁니다. 이 칸만 현대카드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해가 종이를 적게 쓰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태영 사장님 이 생각이 알겠지. 그 밑에 사람들이 생각이 어떤 거 아마 창조적인 생각을 실생활의 프랙티스를 절대 하지 못하는 그런 DNA를 가진 게 아닌가 싶어서 심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결과가 김정우이가 기관포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인 기나 여기에서 부서별로 종이 사용을 정기적으로 검사의 현황을 보고하는 게나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남북한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심히 답답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반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디자인은 쉽게 말해서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은 코스트를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0% 정하는 기고 피드는 코스트 에스티메이트를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 하고 디테일 디자인은 5% 정도 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이제 만들어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베이직 디자인은 뭐가 들어가고 디테일 디자인은 뭐가 들어가고 이건 핸드아웃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드를 갖다가 잘 적어주는 것 같으면 사실은 오너에서 굉장히 오너 자체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머티리얼과 재료 쪽은 사실은 피드에 나오는 얘기하고 디테일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큰 차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잘 못하는 아들이 있어요. 피드를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가 내레이션은 정확하게 해놨는데 그 밑에 테이블을 갖다가 이상하게 헷갈리게 적어놓은 아들도 있어요. 그럴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로 헷갈리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스틸 중에서도 22크롬이 있고 25크롬이 있어요. 그럼 25크롬이 더 비싸겠죠. 당연하게 그거보다 더 많은 슈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는 훨씬 더 비싸요. 근데 이 사람이 듀플렉스 스테인리스를 쓰되 PREMEQ를 얼마 40 이상을 쓰라 이렇게 해놓고는 테이블에서는 또 뭐라고 적어놨나마 듀플렉스 스테인리스를 그걸 다 적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결국은 EPC 회사에 있는 디자인 엔지니어가 혼란이 오게 됐단 말이에요. 재료는 원래가 디테일 디자인 30% 이전에 다 끝내줘야 됩니다. 절대 디자인 문제가 디테일 디자인 후반기까지만 그러면 그 프로젝트 안 됩니다. 사실은 피드에서 재료는 다 정해줘야 돼요. 친절한 오너 같으면 저희들은 사실은 피드에서 재료를 갖다가 많이 했어요. 우리는 발주처를 했습니다. 제가 아람코 있을 때는 우리는 재료는 틀림없이 우리가 정해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피드는 자기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EPC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특히 저가 수주를 했을 때 밸류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게 재료거든요. 그때 룸을 파고 들어가 잘못 선택을 하면 나중에 이게 부모랭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고 하면 아니스트하게 있는 그대로를 발주처한테 물어보세요. 틀림없이 미팅이 딱 시작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꼭 이런 간신이 나온다? 에이, 덥고 그냥 갈 때까지 갈서가서 한 부닥쳐 봅시다. 이런 사람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프로젝트 잘 된 거 잘 못 봤어요. 재료 문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풀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료 중에 저라고 재료를 30년 했지만은 데지그네이션을 딱 보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탁탁 잡히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가 퍼체이싱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르는
소위 말해가 무슨 스펠링이 이상한 게 딱 있으면 적시 물어보면 좋아요. 제일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이제 구글이잖아요. 구글에 때리면 다 나오니까. 저도 구글 때려요. 똑같이.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걸 갖다가 적시 안 하고, 이게 버릇이 안 돼가 적시 안 하고, 소위 영어 표현에 sit on it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sit on it? 우리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깔아뭉개는 거 있잖아요. 깔아뭉개는 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한정없이 모든 에러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feed의 material requirement, feed는 사실은 requirements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건 상급 소위 말이가 document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material 쪽에서는 corrosion control하고 material 쪽에서는 feed에서 그 교재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잘 적어주는 것들만 결국 공사가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 failure mechanism이라든지 strain-based design이라든지 차츰 설명합시다. strain aging이든지 sour corrosion requirement라든지 내성 이런 거 쓰죠. 그 stress-based design, weight requirement가 있나 없나. 예를 들어 자동차 같으면 weight가 제일 중요하겠죠. offshore도 예를 들어가 weight limitation을 주는 그런 requirement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corrosion은 얼마만큼 견디나, corrosion allowance를 할 것인지, chemical inhibition 할지인지, 그 다음에 monitor는 얼마를 해야 되노, erosion, corrosion fatigue, 그 다음에 collapse는 얼마나 하고, impact toughness, 특히 cryogenic 스테이지로 들어가는 것들만 impact toughness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만큼 그 충격에서 견딜 수 있나, 이런 얘기. 웰딩은 어떻고, NDT는 어떻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오케이.